이번 시간에서는 12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에 보시면은 90페이지에서 5가로 취득세 중과에 대한 것서 취득세 중과세율 얘기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까지 해놓고 이 시간에 배울 것으로 갑시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하는데 82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세 세율 나오죠. 즉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외워놨죠.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00분의 20을 머릿속에 고정화시켜 놓고 그 고정화된 세율 1000분의 20에다가 연상에 의해서 외웠던 숫자에 대한 내용을 합치면은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겠죠. 1000분의 20에다가 38장땡이다. 3, 8, 10, 20 이렇게 또 올랐으면 3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농지는 장, 1000분의 30, 유상농지 외는 땡,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1000분의 40, 팔보채, 보전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될 것이고, 그리고 증여, 무상 이 말 나왔으면 빨리 떠오른 것은 광복절 8월 15일 또 올라서 거기에서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8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 15에다가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 될 것이고, 그리고 3분된다 분할에 대해서는 3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3으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사라고 유상 무엇을 주택을 유상 단어 주택 단어 둘 다 있다면 그때는 1, 2, 3 6억으로서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으로서 가고요. 그리고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가 되고 주거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 후에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주택 부수토지는 무늬만 그래요. 무늬만 주택 부수토지지 실질적으로는 나대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주택 부수 취득에 대해서는 나대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상과 주택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문장을 딱 읽어보고 그 문장에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재산의 증가가 없다면 없는 거 빼면 되겠죠. 재산 증가가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임으로 인해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로 될 것이고, 재산 증가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세율의 특례 물어볼 때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건축물의 이전 이렇게 나왔으면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환매도 마찬가지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공예물의 분할 나왔어요. 분할 나왔으면서 세율의 특례로 물어본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일주,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상추,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 문장 쭉 가볼 때 개수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랬으면 이때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미로서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중과 기준세율 하면 되겠는데, 개수 나오고 뒤에 옆에서 면적 증가란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중축에 대한 이유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로서 1000분의 28이다. 지목 변경 나왔으면 이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산 증가만 나옴으로써 중과 기준세율,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묘지, 존속기간 1년, 초간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배웠었죠. 이게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율, 표준세율보다 무거운 세율 적용된 경우가 중과세율이에요.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이 중과세율에 해당이 됐으면 해당된 세율로서 무겁게 합니다. 하나, 이 중과세율에 적용되지 않았으면 그 물건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이네요. 암기하시고 거기에 해당됐으면 해당되는 세율로 무겁게, 해당되지 않았던 물건의 취득은 표준세율 이러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무겁게 하는 원인은요, 이론적 내용으로서는 개인 간의 유화감 조성 방지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간결하게 말할게요. 이건 배 아픈 물건이에요. 배 아픈 물건을 취득했으면 유로 삼기 위해서 그 배 아픈 물건 취득한 자에게 세율을 무겁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40평으로서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친구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평을 취득했다. 이랬으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프니까 너는 배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이다. 너는 표준세율보다 무거운 세율인 중과세율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꼬숩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유료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바로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배 아픈 물건이다 하시면 돼요. 배 아픈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으로서 세율 무겁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단란주점, 눈사롱 이런 것을 말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세율을 무겁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급 선박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내용과 별장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 물건을 취득했다면 먼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해가지고 세율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8%를 더해서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해서 세율을 적용되니까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암기하셔야겠죠.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좋냐면 연상에 의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뭘로 연상하시냐면 여러분들은요 하투 칠 때 고스톱 칠 때 쓰는 말 그 말로 연상하시면 돼요. 고스톱 칠 때 쓰리고란 말 많이 쓰시죠. 그 내용으로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쓰리고로서 골 때린 별로 서팔이다.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쓰리고의 골 때린 별로 서팔이다. 자 여기에서 온고,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투고, 그리고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튀죠. 별로서 별장. 눈에서 별 튀었으면 입에서는 욕 나오죠. 서팔. 8% 더한다. 그거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액센트를 강하게 하지 않는 원인은요.
만약에 제가 액센트를 강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18%를 더한다 라고 오해할까 봐 액센트에 대한 내용을 약하게 서8 그랬어요.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죠. 쓰리 고, 골 때린 별로서 서8이다. 이렇게 하면 다 외울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8% 더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져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법전 내용에 대해서 나온 글자를 풀어봐서 8% 더한다로 나온다면 맞다 하시고요. 풀어봤는데 8% 더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이러시면 돼요. 자, 거기서 한번 법전 내용대로 적어볼게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법전에서 적어진 내용인데 이 내용을 풀어보란 얘기예요. 풀어볼 때 표준세율과 이건 아시겠죠? 중과 기준세율. 아까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 그랬죠.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로서 2%죠. 그리고 의 100분의 400. 이 100분의 400에 대한 내용도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 4 나오죠. 여기에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구구단 외웠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단 외울 때 2는 2로서 2는 4 나오잖아요. 거기서 의 나오잖아요. 의가 뭐냐? 곱하는 거예요. 곱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게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의 4 하니까 2% 곱하기 4는 8% 하반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8% 하반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반 세율이다.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가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 가볼 때 의란 말이 있으면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풀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이건 어떻게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의 나오죠. 의 곱한다는 거죠. 2% 곱하기 2. 그러니까 2는 4 나오잖아요. 이번은 4% 하반 내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별장을 원시 취득하다 이랬으면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먼저 정한다는 얘기예요.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이렇게 해놨죠. 팔보채, 보전 원시 그리고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여기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별장은 사치선상이죠. 그럼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다. 그럼 결과적 세율은 10.8%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별장을 매매로서 취득하다 이랬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별장, 매매니까 매매에 대한 내용의 표준세율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매매일 때에 대한 내용 유상이죠. 별장이니까 농지외, 유상 농지외가 됐음으로써 표준세율은 땡 1000분의 40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8%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표준세율 먼저 정하고 8% 더한다. 그러니까 유상일 때 표준세율 1000분의 40에다가 8% 더하니까 결과적 세율은
2%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사치성 재산의 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마다 그 물건의 뜻을 적어줘요. 그 뜻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나오냐면 배가 아프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먼저 고급 주택.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이 고급이 바로 럭셔리하다. 고급이 바로 럭셔리하다는 것이 영어로 한다면 럭셔리하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면적이 넓어야 럭셔리하죠. 그래서 면적 조건을 줘요. 또 가격이 높아야 럭셔리하죠. 그러면 가격이 높다, 가격 조건 둡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단독주택에가 수영장이 있어요. 어때요? 고급스럽죠? 부티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수영장에 대한 이로서 시설 조건을 둬요. 이 내용을 갖췄다면 고급 주택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면적 플러스 가액에 대한 이로서 숫자가 나와져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예전에 10의 2 전에서는 암기적 내용으로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 10의 이후부터는 암기적 내용은 지양하고 그리고 이해적 내용에 문제가 나왔음으로써 고급주택에 대한 숫자적 내용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10의 이후부터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숫자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아니면 외울까요? 버리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가 숫자를 못 외우니까 버리라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저 숫자 외울 수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요, 교재 상태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으로서 숫자에 대한으로서 9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고급 주택의 요건, 요건이란 말은 조건이에요.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숫자가 나오죠. 거기에서 단독주택일 때는 건물 면적 331 초과하고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가편액 6천만 원 초과하고 9천만 원이네요. 제가 못 외운 모양이네요. 9천만 원 초과되고 그리고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이다 라고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대지 면적은 662 초과되고 시가 표준액으로서 6억 초과하고 건물 가액은 9천만 원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45 평미터 초과되고 시가편이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 됩니다. 또 단독주택에가 수영장에 대한으로서 20평미터에 대한 내용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고급 주택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주는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 외울 때 만약 외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저기에서 돈 숫자에 대한 내용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금방 돈 숫자는요. 거기에서 9천만 원, 6억에 대한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면적 숫자만 여러분들이 연상에 의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면적 숫자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삼삼한 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고급 주택입니다 하면서 2층 4 이렇게 오면은 면적 숫자 다 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삼한 그랬으니까 331 평미터 초과되고 시가편액으로서 6억 초과되고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이다라고 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으로서 대지 면적은 여기에 2배, 여기에 2배니까
대지 면적 662 초과되고 가액으로서 9천만 원 초과되고 시가피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파트 했으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으로서 전용 면적 245 평미터 초과되고 시가피는 9억 초과됐으면 시가피는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전용 면적에 대하여서 복층에 대해서는 274입니다. 복층에 대하니까 2층이죠. 2층에 대해서는 2층 발음할 때 혀를 천장에 붙이지 않고 띄어내면 숫자 발음이 나와요. 2층사 할 때 층자 발음할 때 혀를 입천장에 붙이지 않고 띄어내요. 그럼 이치사 이 나오죠. 이치사 이렇게 나옴으로써 저희에 대해서 복층에 대해서는 274 초과되고 그리고 시가 표현으로서 6억 초과됐으면 고급 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거기 문장에서 체킹되어 있으니까 체킹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보는 것으로서 고급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 10배 해당하는 그 토지를 부수토지로 한다.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부수리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부수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임야 있어요. 자, 이 임야를 취득하였어요. 그리고 이 임야에다가 별장을 신축했다 합시다. 별장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이 별장의 신축이니까 별장에 대한 이로서 사치성 재산이니까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부도 본에 따라간다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로서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별장을 신축했음으로써 어느 부분이 별장의 부수 토지이고 어느 부분이 임야인지 경계가 분명치 않아요. 왜?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계를 명확히 만들어주는데 바닥 면적 몇 배까지다? 10배까지다. 이런 거죠. 10배까지, 얘가 10배까지였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중과세율로 적용되고요. 10배를 초과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임야로서 세율은 4%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볼 때에 문장에서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지방세에서 공통적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요. 그리고 별장에서도 부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바닥 면적 10배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이 말이 나와져요. 재산세에서 이 말이 단위로서는 나와지는데 뒤에 보기를 하고 일단은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기억할 내용으로서 앞 페이지 한번 방금 체킹했던 그 윗내용을 봅시다. 윗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다만 나오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합시다. A번 고급 주택 나오죠. 나오고 그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대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그 정도 가면 다만 나오죠. 다만 체킹하십시오.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30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과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볼 때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연결해 볼 때 뭘 배웠냐면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 배웠어요. 앞에서 취득세 법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 내용으로 배웠었죠. 그리고 예외상으로서 상속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상속 계실에 속한 달의 말일,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에 잡죠. 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 신고,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은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희는 후발적 사유 그러죠.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주로 나오냐면 후에란 말이 나와요. 후에란 말이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일로서는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하였으니까 등기만 따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 따라온 경우로서 나오는 단어가 등기, 등록이에요.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포인트는요 전까지 잡으라 하겠죠. 전까지 신고 납부다. 여기서 전까지 잡는데 이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단 내용을 정리해 줬죠. 정리할 때 취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을 물어본 문장에서 예외적 단어가 없는 것은 원칙이다. 즉 상속 단어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면 또 등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원칙이다. 원칙으로서 7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단어, 후발적 사유, 등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뭘로? 원칙. 신고 납부에 대해서 7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예를 들어서 증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그건 증여니까 상속 단어 아니죠. 그리고 또 후발적 사유도 아니죠. 등기, 등록 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서 7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이 내용 알면서 방금 했던 문장에다가 연결해 보죠. 연결해 볼 때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여기 30일 나오는데 이 30일자를 잠시 손으로 가려놓고 봅시다. 가려놓고 볼 때에 시간 날로부터 며칠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 그럼 볼 때 여기에서 주거 외 용도니까 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주택이 아님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주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볼 때 취득한 날로부터 했으니까 이게 뭘까요? 취득하고 난 후에 대한 내용이죠.
뭘까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가 며칠 될까요? 30일이 된 거예요. 30일 내.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대한 내용으로서 후발적 사유니까 30일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30일 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또 다시 가로에서 보니까 가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도 상속일 때에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이 어디예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나와져요. 6개월 내에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고급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후발적 사유니까 얘가 며칠이다? 30일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낼 때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고급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냈을 때 숫자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맞다갈 수 있어요. 틀렸겠죠? 그런 내용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며칠이다, 30일이다. 이거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 페이지에서 B번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으로 보세요. 고급 오락장 막보로 밑에 줄 페이지까지 말해준다면 93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93 이렇게 나온 곳에서 B번 고급 오락장 밑에 줄 첫 글자 용 되는 이렇게 나온 줄 그 줄 끝에서 다만 나오죠.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얘가 왜 30일 나왔을까요? 취득한 날로부터 했잖아요. 그럼 뭘까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이다? 30일로 됩니다. 30일 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고급오락장을 보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가로에서 상속 나오죠. 상속이니까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으면 고급오락장이 아니니까 고급장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로 본다로 되고 시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의 뜻에 대한으로서 나온 말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액 3억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법전에서 고급 선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여기에서 볼 때에 시가편액 3억 초과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이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이 고급 선박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이니까 배가 아프게 뜻을 만들어내야 돼요. 배가 아프게 하려면은 나는 못 타고 상대편은 타야 내가 배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못 타고 상대편은 탄다. 이게 뭘까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선박 이렇게 나와야 배가 아픈 거죠. 그럼 볼 때에 이 고급 선박에 대한 내용은 어떤 말이 있어야 자가용 이렇게 있어야 고급 선박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해운대에서 저보다 연식이 짧은 사람으로서 요트를 취득하여서 타고 있어요. 그럼 저는요, 세 가지 이유로 배가 아파요. 한 가지 이유는요, 저보다 연식이 짧다. 이게 배 아프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연식이 높은 나는 취득하지 못했는데 연식이 짧은 가가 취득했으니까 그것도 배 아프고요. 또 마지막은요, 가는 타는데 나는 못 타. 그러니까 배 아파요. 뭐 되겠어요? 자가용 이렇게 나와야 배 아프겠죠? 다시 반대로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배 안 아파요. 왜 배 안 아플까요? 나도 돈 10,000원 주면 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배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문장에서 영업용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영업용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로 되겠죠. 왜? 배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배가 아픈 물건이니까 배가 아프게 법이 나오죠. 어떤 게 배 아픈가 한번 봅시다. 자,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에 대한 내용은 코치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들어갑니다. 하나, 해원제 골프장은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깨집니다. 자, 한 달에 15만 원, 하루에 100만 원. 어디가 배 아플까요? 하루에 100만 원이 배 아프겠죠. 그러면 이 골프장은 뭘 말한다? 해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해원제 골프장을 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과되는 거죠. 그러면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그리고 대중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 그 내용으로서 고려하시면 돼요. 골프 회원권은 왜 중과하지 않느냐? 면은요,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중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골프 회원권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해원제 골프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재에다가 밑줄 좀 치세요. 93페이지에서 골프장 1안 거기다가 밑줄 동그라미 4번에서 골프장 나오고 그 옆에 골프장 1안에다가 밑줄 그 줄 끝에 가보시면 해원제 골프장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구분 등록에다가도 밑줄 구분 등록이란 말은 원시 취득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으세요. 원시 취득되는 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해원제 골프장으로서 원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로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별장 여러분들이 이 별장에 대해서는 공법에서 주택법 배울 때에 별장의 뜻을 배웁니다. 별장의 뜻은 그대로 세법에서도 적용시켜져요. 별장에 대한 의미로서 뜻은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이다. 이런 의미로 나오죠. 엔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엔드 조건에 대한 의미로서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과 연결 비교시켜 봐요. 농어촌 주택은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물 되겠죠. 이 농어촌 주택을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별장에 대한 의미로서 중과된다로 하게 되면 너무 가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별장에 대한 내용에는 농어촌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아는 것. 수도권, 지역 밖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법전에서는 수도권 지역 밖 소재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면적 조건, 가액 조건, 그리고 지역 조건 세 가지를 엔드 조건으로 둡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그 숫자에 대해서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사치성 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된 경우가 있죠. 그 중과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과밀 억제권역 내, 하나는 대도시 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상에서도 잘 나오지 않으나 꼭 구별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밀 억제권역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이걸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과밀 억제권역 내로 나왔다면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을 신축, 증축하였으면 신축, 증축된 이 공장에 종업원 분들이 또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취업됩니다. 그때 수도권 지역 인구의 밀집이 나타나니까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중과되는데 중과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4%를 더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거죠. 4% 더한다 했으니까 문장의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런 의미로서 문장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풀어볼 때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씩 그랬죠.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로서 2%의 100분의 200이니까 분모 공 두 개 띄고 분자 공 두 개 띄었으면 2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의란 말이 있으면 이건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는 4 나오죠. 4%를 하반세율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 하반세율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땠을 때는 거예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예요. 신축하고 증축하였으면 그 공장에 인원들이 급여 직원분들이 엄청 채반한 거예요. 그래서 중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본점을 신축하였다. 여기서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본점 신축이니까 직원분들이 어때요? 신축하면서 엄청나게 취업되겠죠. 그러면서 중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으로서 볼 때에 만약에 신설, 증설이 아니라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면은요. 예전 내용 그대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전 같이 가는 거니까 이때는요. 직원분들이 엄청 취업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심하세요. 승계취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어디서 중과하다? 신설, 증설이다. 그리고 또 본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과합니다. 본점이지 지점은 아니에요. 자, 이 과밀 억제권역이 주로 어느 지역 그랬어요?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거의 본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신축했을 때 중과합니다. 지점은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지점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걸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시 대도시 내로 나왔어요. 대도시 내로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만 조심하시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 대한 으로서는 중과된다. 이러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것이 사택이에요. 사택이란 말이 나왔다면 중과하지 않는다. 사택이란 단어가 없이 대도시 내로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중과된다. 로 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 더 있는 것은 단어 보시면
문장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안 적었던 건데 뭐 적으라면 적어 드릴게요. 중과 제외 업종이에요. 중과 제외 업종. 보세요. 중과하지 아니한 업종. 그러니까 중과한다 안 한다. 중과되지 않는다. 중과 제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장이 적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내용은 제가 안 적었던 것이고요. 꼭 기억할 것이 뭐였어요? 사택이에요. 사택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제 문장에서 대도시 내 나오고 사택 단어가 없다면 끝말은 여기 해당된 것들은 다 뭐다? 중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볼 때 대도시 내 공장을 신축, 증축하다 이랬으면 대도시 내란 말이 나와가지고 사택 단어 없죠. 그러니까 끝말은 뭐다? 중과된다. 또다시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다. 이도 중과된다.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에 대도시 내로서 전입됐다. 이것도 중과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다시 대도시 내 본점이든 지점이든 중과된다. 라는 이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별점을 어디로 잡으라고 했냐면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딱 맞아요. 이 인형으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교재 기본서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정리도 안 되고요. 구별도 안 가는 내용이 나타나니까 이 내용으로서 정리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점은요. 뭘로 구별한다?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구별하셔가지고 대도시 내로 나왔다면 사택을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중과한다. 중과되는데 중과된 내용으로서 세율은 표준세율에다가 3배하고 4% 뺀다. 라는 요로서 되는 것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다시 교재 9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서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원칙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되는데 이거 곧 설명드릴 거니까 잠시 멈추고요. 니은 봅시다. 다음의 경우는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A번에서 과밀 억제권력과 대도시가 동시에 적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설명드린다면 이 과밀 억제권력 내와 대도시 내가 중복돼요. 중복됐다면 그때는요. 두 개 세율이 적용되죠. 거기에 대해서 두 개 세율에서 높은 세율 적용이 아니라 하나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 한다. 이렇게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외울 필요 없이 버리고요. 또다시 거기에서 B번에 대한 내용, 대도시와 사치성성이 중복됐다. 자, 여기에서 대도시와 사치성성 여기에 대한 내용이 중복됐다. 그럼 그때는 표준세율의 3배하고 4% 더한다. 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서 맞게 줄 거니까 버리세요. 아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해서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됐다면 그때는 높은 세율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그림상으로서 해주면은요. 이렇게 보죠. 이 임야가 있어요.
이 임야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다 이랬을 때 이 임야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일로서 경매로서 취득합시다. 자, 경매로 임야를 취득하다 이랬을 때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 않느냐를 배웠을 때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에 대해서 과세니까 유상 취득도 과세, 무상 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도 과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경매니까 유상 취득, 물건, 부동산이죠.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 과세된다.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저 경매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죠. 국, 외, 판, 공, 법. 이 공자가 공매, 경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경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 취득일,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경락대금 완납일이죠. 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려면 세액 산정해야죠. 세액 산정할 때에 과세 표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세율 곱하겠죠. 경매의 취득이니까 이때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그건 뭘까요? 경락가. 경락가에다가 세율 곱해야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 보니까 유상, 농지, 외. 유상, 농지, 외니까 세율은 1000분의 40. 1000분의 40에 대해서 4% 되겠죠. 그럼 경락가 곱하기 4% 하게 되면 경매에 의해서 임야 취득할 때 취득세 세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 그랬으면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겠죠.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는 5년입니다. 제척기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5년 내에서 이 임야, 요 임야에다가 별장을 신축하였다. 그러면 취득한 후에 별장 신축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신고 납부할 때 중과세율 적용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면 30일 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별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면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주거용 건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돼서 그는 고급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별장 신축했으니까 3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신고 납부하고 신고 납부할 때는 취득 시기 정해줘야죠. 취득 시기에 대한으로서 신축이니까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에서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회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서 과표 정해야죠. 신축이니까 여기에서 과세표는 소요비용. 소요비용에다가 이제 세율 곱하겠죠. 세율에 대한 내용은 별장이니까 먼저 신축에 대한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표준세율 1000분의 28에다가 8% 더하니까 겨울조로서 10.8%. 여기에서 이 10.8% 적용되는데 이때에 대한 일로서 부수토지의 경계가 분명치 않죠. 분명치 않으니까 바닥면적 몇 배? 10배. 10배까지가 부수토지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의 세율도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10.8%입니다.
자, 여기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내용의 토지는 같은 토지죠. 여기는 4%, 여기는 10.8%. 동일 물건에 대해서 같은 물건 취득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하면 앞에서 포함되죠. 두 개 세율이 적용되면 그중 뭘로? 높은 세율. 높은 세율이니까 뭘로 적용되겠다? 10.8% 적용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예로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태껏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태껏 배웠던 내용을 이게 정리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 동일 물건, 둘 이상 세율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 뭐다? 높은 세율이다. 라는 예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까지 풀어드리면은요. 기출체크에서 1번 대도시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서 사원 거주용 목적의 공동주택.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사택이죠. 대도시 나오면서 사택 나왔으니까 끝말 뭘까요?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다. 되는데 이 문장은 중과세율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관 문제 1번 거기까지만 풀어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는데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취득세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연관 문제만 풀어드리고 취득세를 마칩니다. 연관 문제 1번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별장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로 한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별장이니까 사치상 재산이죠. 사치상 재산이면 여기에서 먼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8%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로 한다? 라는 이유로서 일률적 세율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 내용이 표준세율 더하기 8%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별장을 신축하다 였으면 신축에 대한 표준세율 1000분의 28 더하기 8% 하면은 10.8%. 별장을 증여받다 였으면 증여에 대한 표준세율 1000분의 35에다가 별장이니까 사치상으로서 표준세율에다 8% 더해야죠. 더하면은 11.5% 나옵니다. 어때요?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 문장은 일률적으로 10%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예요. 라는 틀렸고요. 2번 매매, 대지, 취득 경우 표준세율은 표준세율 물어봤죠? 그러면서 매매니까 유상, 대지니까 농지외, 유상 농지외니까 더블, 땡 나오잖아요.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 1000분의 40, 4%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동일 물건 옆에서 둘 이상 세율 였으니까 끝말은요. 높은 세율. 맞죠?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 아니죠. 과밀 억제권력 내도 아니죠. 내도 아니죠.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은 거니까 표준세율이라는 얘기예요. 표준세율로서 세율은 유상이니까 유상 농지 외니까 1000분의 40을 한다. 맞고요. 과밀 억제권력 내 나오고 뒤에서 본점 나오고 신축, 신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표준세율 정해놓고 4% 더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한다. 맞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그 문제의 답은 틀린 거 골라야겠으니까 1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대한 이로서는 등록민호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